자, 2차 시에는 특수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에서 이제 쉘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특수 문자예요. 특수 문자. 강력하고 편리하게 이제 명령을 입력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제 강력하고 편리할수록 사용자는 그 사용법을 좀 알아야겠죠. 자, 주요 특수 문자는 요 별문자. 별문자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음표. 물음표는 모든인데 한 글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파이프. 파이프는 필터라는 뜻이에요. 세미콜론은 이제 C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만나는 어떤 종결 문자죠.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이어서 내릴 때 세미콜론, 명령이 끝났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스퀘어 브래켓, 요것도 요 안에 있는 거는 한 글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문자, 요건 알죠?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 홑 따옴표. 그 다음에 겹 따옴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따옴표 비슷하게 생긴 건데, 얘는 이제 틱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예요. 하나. 어디 있냐면 1 옆에 이스케이프 아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설명을 하고요. 이게 많죠? 많은 거 맞아요. 자, 그래서 명령을 우리가 쉘에서 명령을 입력하면 쉘은 특수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특수문자가 있다면 이거를 적절한 형태로 변형을 한 다음에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수문자 별표예요. 별표. 별표는 이제 모든 글자, 모든 문자. 그래서 임의의 문자열, 문자 하나도 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0개 이상의 문자열, 0개 이상의 문자로 대체한다. 우리 LS하고 별 하면 모든 파일들을 다 나열해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cp 띄고 별 띄고 /tmp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루트 밑에 tmp로 복사해. 그 다음에 ls-f를 내리는데 t별, t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카피를 하는데 .txt로 끝나는 모든 파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h별 d잖아요. h로 시작하고 d로 끝나는 모든 파일 이라는 뜻이 돼요. 굉장히 유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물음표는 별이랑 거의 비슷한데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모든 한 글자. 자, 물음표는 길이가 하나짜리, 한 캐릭터 하나, 임의의 한 문자. 그 다음에 이 괄호는 괄호 안에 있는 보기들이 있어요. 보기들 중에 하나인데 전체는 한 문자. 전체는 한 문자. 그러니까 얘는 한 문자라는 거는 같은데 물음표는 그냥 아무거나 다. 그리고 괄호는 이 안에다가 이제 이 한 문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자, 실제로 봅시다. 자, t 물음표 txt. 자, t 물음표 .txt죠. 그러면은 t로 시작하는 한 글자가 있고 모든 한 글자. 그다음에 .txt. t 어쩌고 .txt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t1.txt, t2.txt, ta.txt 이런 거. 그런데 물음표는 반드시 한 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t.txt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괄호, 대괄호. 자, tmp하고 띄어쓰지 않았어요. 띄어쓰지 하지 않고 요거 지금 한 글자거든요. 한 글자인데
여기에 오는 한 글자는 모든 한 글자가 아니라 1 아니면 3 아니면 5예요. 자, 그래서 .txt. 자, 여기 보세요. temp1.txt 혹은 temp3.txt 혹은 temp5.txt, temp2.txt나 4.txt나 뭐 tempt.txt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 3, 5 중에 하나 그런 파일이 있으면 그 중에 모든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3파일이 되겠고 뭐 그 다음에 없으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다 써도 되고요. 이렇게 135처럼. 그 다음에 연속하는 숫자나 연속하는 문자가 나오면 여기다가 1부터 3까지 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1부터 3까지. 자, 그래서 1부터 3까지는 1, 2, 3이라고 쓴 거하고 똑같아요. 1부터 3까지니까. 그죠? 그래서 0에서 9까지 하면 이제 숫자, 한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너무 많이 써 있잖아요. 대문자 A부터 Z까지, 소문자 A부터 Z까지인데, 그러니까 알파벳 한 글자 그리고 로 시작하고 숫자 한 글자로 끝나는 모든 파일. 그죠? 알파벳 한 글자와 알파벳 한 글자로 시작하고 요 가운데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죠. 숫자 한 글자로 끝나는 모든 파일. 요 전엔 당연히 숫자가 오거나 알파벳이 와도 문제는 없어요. 그죠? 알파벳 한 글자로 숫자 한 글자로 끝나는 그런 파일을 나타낸다.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예제를 좀 봅시다. 세미콜론, 명령을 연결한다.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우리 챕터 4에서 합시다. 챕터 4 만듭시다. make 디렉토리 챕터 4. 그 다음에 cd ch4. 그 다음에 가서 pwd를 하고 지금 한 줄에서 touch a.txt, b.txt를 하고 파일 두 개를 만들고, 그죠? 용량이 없는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ls를 해보자.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이제 pwd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터치를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파일만 만들고 그 다음에 ls를 해주면 현재 ch4 방금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a.txt, b.txt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물음표와 별을 연습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다가 touch 두 글자짜리 ab.txt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글자짜리 확장자가 없는 거 touch abc. ls에 보면 아까 만들었던 ab.txt가 있고 방금 만든 ab.txt, abc가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솔트가 돼서 보이게 되죠. 자, 모든 txt로 끝나는 .txt로 끝나는 파일을 보여달라. 다 보여줬어요. 뭐뭐.txt. 자, 한 글자 .txt로 끝나는 파일을 보여달라. ab.txt 빼고 a.b.txt를 보여줬죠. 자, 어떻게 괜찮죠? 자, 그래서 누누하게 말하지만 이거 그냥 팔짱 끼고 보면 그러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리눅스는 손끝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잘 따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square bracket, 범위 내의 한계. 여기 이제 사실 띄었어야 되는데 이제 강조하려고 한계라고 썼어요. 한계 문자. 자, ls하고 a 혹은 b로 시작과 끝나는, 그러니까 한 글자짜리 파일인데 그 한 글자가 A 아니면 B인 파일.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둘 다. 그죠? ls. 두 글자 .txt인데 그 두 글자가 둘 다 A 아니면 B예요. 그죠? A 아니면 B.
자, 여기 두 글자짜리 파일이 여기 있죠. A로 A 아니면 B고 뒤도 A 아니면 B고. 자, 그 다음에 ls 한 글자짜리 파일을 리스트 해봐라. 한 글자는 A 아니면 B 아니면 C다. 근데 해보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ls를 전부 다 해봤더니 이건 사실 이거랑 똑같죠. ls 별이라는 거랑 똑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뜻은 조금 다르지만 ls 점이라고 해도 똑같죠. 현재 디렉토리를 ls 해봐라. 이렇게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가 a.txt, b.txt, ab.txt, abc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한 거는 각각 a.txt, b.txt, 그리고 ab.txt, 그리고 뭐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연습했다라는 거를 이제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틸드 물결표, 그 다음에 하이픈, 요거 이제 언더스코어 아니고 하이픈이에요. 요 빼기 기호 있잖아요. 빼기 기호. 그래서 요 틸드는 이제 홈 디렉토리로 사용되고요. 여기 보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의 로그인 아이디와 함께 사용하면 이렇게 틸드를 붙이고 아이디를 써줘요. 바로 띄어쓰기 없이 바로 써주면 해당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가 여기 나와 있는데 user2의 홈 디렉토리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제 사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아직은 사용자 몇 개 안 만들어봤죠. 스튜던트 한번 만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꼬랑지하고 스튜던트라고 치면 이제 스튜던트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밑에 뭐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내가 카피를 하고 싶다, 뭐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서는 뭐냐면 user2의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linux.txt라는 파일을 띄고 점 했잖아요. 현재 디렉토리로 카피해 와,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별 연습하는 거네, 그죠? 자, 얘는 뭐냐면 cd 띄고 하이픈 하면 이전 작업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이거는 저렇게 얘기했었죠. TV 리모컨에 보면은 왜 이전 채널 있잖아요. 이전 채널은 딱 한 번 동작하죠. 여기서도 딱 한 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cd 마이너스 엔터 하면 이제 이전 디렉토리를 갔다가 cd 마이너스 또 하면 그 디렉토리를 다시 갔다가, 그래서 직전 디렉토리로 가게 된다. 자, 연습은 조금 이따 하고, 특수문자 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요 파이프라고 얘기하는데, 파이프는 그래프 할 때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세미콜론은 명령을 차례차례 실행할 때, 요거 이제 쉘 스크립트 할 때 명령을 여러 번, 그죠? 한꺼번에 여러 번 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고 이거 해,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이제 명령 프로그램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파이프는 조금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게, 이게 이제 필터 같은 거거든요. 왼쪽에 명령어가 있고 오른쪽에 명령어를 둬요. 그래서 왼쪽에서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오른쪽 명령어의 이제 목적격으로 받아요. 아규먼트로 받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얘는 date 세미콜론 ls 세미콜론 pwd, 그러면은 이제 차례대로 명령을 실행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sal 하면 lsal 하고 루트를 했죠. 루트 디렉토리를 ls에서 보여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를 하는데 필터라기보다도 파이프라고 설명하는 게 더 좋겠네요. 파이프는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파이프라는 놈이 뭐라는 명령어의 이 목적격으로 앞에서 실행한 ls-al/ 하면 루트 디렉토리를
LS한 결과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니까 여기다 보내서 more 그 결과를 more 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가 기니까 이제 한 페이지씩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홑 따옴표, 그 다음에 겹 따옴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라고도 얘기를 하죠. 얘는 이제 싱글 쿼테이션, 이제 더블 쿼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은 비슷하다라고 알면 돼요. 일단은 비슷하다. 자, 그래서 문자를 감싸서 문자열로 만들어주고 주로 이제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감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프린트F 할 때 많이 써봤잖아요, C에서. 그래서 문자열 안에 있는 이제 특수문자의 기능을 없애버린다. 자, 그 다음에 요 홑다운표는 모든 특수문자를, 겹다운표는 얘네들을 제외한 모든 특수문자를 일반 문자로 간주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들어있으니까 특수문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겹다운표는 얘네들은 특수문자로 보겠다라는 말이죠. 얘네들은 뭔데? 이 변수의 값을 보여주는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밑에서 설명할 거지만 이거 이제 틱이라 그래가지고 이스케이프 아래에 있는 키, 걔는 요 안에 들어가는 명령을 실행시킨 결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실행시키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지? 여기에 명령을 실행시킨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이 역슬래시는 탈출 문자죠. 탈출 문자는 이제 특수 문자를 탈출시킬 때 쓰는 그런 문자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홑 다운표에다가 달러 표시를 썼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그죠? 요 겹다운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에코 달러 쉘 하게 되면 이렇게 쉘이라는 이름의 변수 안에 들어간 내용은 내 로그인 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빈 밑에 배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얘를 홑다운표로 싸버리면 이 특수 문자가 기능을 잃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달러가 그냥 표시되죠. 그죠? 그냥 요 기호를 그냥 찍어버리고 싶을 때 이렇게 요 홑다운표를 쓰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걸 더 많이 쓰겠어요? 특수문자의 기능, 얘네들의 특수문자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겹다운표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요 특수문자, 요 틱 문자, 이 안에 감싸인 문자열을 명령으로 해석하여 명령어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명령의 실행 결과로 전환을 해준다. 자, echo today is date. date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Thursday, October 5th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자리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today is는 그대로 타이핑이 되고 그 다음에 date 명령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쓸만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리눅스를 쓰지 않았다면 절대 쓸 일이 없는 이 틱 기호, 이 틱 다운표, 요거를 사용을 하면 명령어의 실행 결과를 이제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예제를 봅시다. 하이픈 이전 작업 디렉토리. 자, 지금 pwd를 해보면 이렇게 홈 디렉토리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pwd 해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디렉토리를 옮겨요. 루트 밑에 tmp를 옮겼어. 그러면은 pwd를 하면 여기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보고 싶으면 이제 루트 밑에 tmp에 내가 있다. 그랬을 때 cd cd 마이너스라고 있기도 하죠. 이거 어디로 가느냐? 아까 거기로 가.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제 이전이라는 뜻도 어렴풋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로 갔다가
pwd 해보면 뭐 똑같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거기로 가. 그럼 아까는 tmp에 있었으니까 tmp로 갔다. 또 아까 거기로 가. 그러면 ch4로 다시 왔다. 그래서 이제 이전 디렉토리로 가고 싶을 때 cd 마이너스 요거를 씁니다. 자, 지금 실습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은은하게 얘기하지만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되긴 되죠. 당연히 되는데 배울 거 다 배우고 오류를 고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류가 있으면 진행하면 안 됩니다. 더 그 다음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이제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챕터 4예요. 디렉토리가 ls를 해보면 파일 4개 있죠. 둘, 셋, 넷. 더 만들어요. 터치해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 소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clear 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용량이 없는 거. 또 만들어요. b.tyt, c.tzt. ls를 해봤더니 방금 만든 것들이 이제 대문자 먼저,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 먼저, b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c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해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자, c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나열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c로 시작하는 거, 별점 txt로 끝나는, .txt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나열을 해봐라 겠어요. 그 다음에 한 글자 점 세 글자를 나열을 해봐라. 나열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t가 들어가는 모든 파일을 나열을 해봐라. 별은 글자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t 한 글자만 있어도 이 파일은 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글자 점 tmot, 세 글자인데 tmot니까 그죠? 요거 한 글자라 그랬죠. tmot인데 이 안에는 이제 알파벳이 들어가도록,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은 다 알파벳이긴 하네요. 애시당초 뭐 t3, t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txt, tyt, tzt 그런 것들을 다 나열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실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hostname이라는 명령어를 살짝 연습을 해보는 건데, hostname은 여기 보면 이렇게 구름이라고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달러 host name,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런 변수가 있거든요. 환경 변수. 여기에는 우리의 호스트 네임, 요 놈이 들어가 있어요. 구름이라는 놈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불러오는 명령어가 호스트 네임이에요. 구름이라는 이름을 불러왔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명령어 whoamI를 불러왔어요. whoamI를 실행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학번 계정, 내가 접속한 계정 아이디를 이제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에코 해가지고 여기다가 겹다운표 쳐도 돼요. 겹다운표 쳐도 되는데 에코는 좀 너그러워 가지고 스페이스를 그대로 프린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제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안 한 거예요. 이제 the name of this server is hostname의 결과라고 에코 해줘. 그랬더니 the name of this server is 구름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코를 해봐. I am logged in as 무슨 계정, 내가 로그인한 계정을 이렇게 써봐. 그럼 이렇게 I am logged in a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 틱다운표를 연습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슬래시. 백슬래시는 키보드에 만약에 없으면 이거하고 같아요. 이거하고 같은 놈이에요. 요거는 어디 있냐면 그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죠. 백스페이스 아래, 우리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탈출 문자라 그래요. escape 캐릭터. escape 키가 키보드에 있는데 얘는 문자를 탈출시킨다. 특수 문자를 특수하게 쓰이지 않고 그냥 일반 기호처럼 그 기호로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제 특수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문자처럼 처리를 하게 만든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요 뭐죠? 역 슬래시가 없으면 쉘에 들어있는 값이 나올 건데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요 달러 표시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에서 the variable shell has the value of shell 이러면 이렇게 하면 shell이라는 이제 요 환경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the variable shell has the value of bin bash 이렇게 slash bin slash bash 여기 있는 값을 이제 가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리디렉션 기호, 그 다음에 요거는 append 기호인데 입출력의 방향을 바꿔주는 문자예요. 자, LS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것만 했구나. 나중에 여기 있는 그 왼쪽으로 리디렉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리디렉션 2개 요거 하는 것도 따로 할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하는 거 하나만 좀 봅시다. LS 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화면으로 출력되죠. 화면으로. 지금 이거를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데 표준 출력, 그러니까 디폴트 출력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화면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LS한 결과를 표준 출력으로 보내지 말고 바꿔서 리스트라는 파일로 보내 하고 엔터를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 리스트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리스트라는 파일에 뭐가 들어있는지 cat concatenation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리스트의 그 결과들이 이런 리스트라는 그러니까 LS의 결과들이 리스트라는 파일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수문자 해봤어요. 특수문자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특수문자를 잘 기억하려면 그만큼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써보고 많이 틀려보고 많이 의문을 가져보고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환경 변수로 가겠습니다. 자, 환경 변수. 이거는 쉘에서 쓰는 변수예요. 변수. 그런데 내가 지금 쓰는 쉘이 있고 내가 쓰는 쉘에서 계속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그 자식은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쓰는 터미널에서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변수가 자식 프로세스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랄 때가 있고 전달되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달되는 개념을 이제 C의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 쉘 이후의 내가 만든 자식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이제 환경 변수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딴 데서 안 보이고 딴 데서는 내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달되지 않는 그런 변수를 이제 쉘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쉘 변수, 쉘에서만 쓰는 변수, 환경 변수, 전체적으로 쓰는 변수. 변수는 변수 똑같아요. 둘 다 변수예요. 근데 변수에 그 뭐죠? 스코프, 범위가 있는 거예요. 자,
쉘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도록 쉘 변수와 환경 변수를 제공하는데, 쉘 변수는 현재 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서브 셀로는 전달되지 않는다. 환경 변수는 현재 쉘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만드는 서브쉘, 아까 서브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 봤잖아요. 그 쉘을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변수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역 변수로 하더라도 뭐 터미널이 다르다든지 내 쉘 이전에 부모 쉘이라든지 글로 전달되지는 않아요. 내 아래쪽으로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들, 내가 쓰는 쉘에서, 내가 쓰는 환경에서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env가 있고, env를 더 많이 써요. 내가 지금 여기 얘는 환경 변수거든. 그러니까 전달되는 변수, 그러니까 더 적죠. 더 적어. 그 다음에 set라면 전달되는 환경 변수를 포함한 쉘 변수, 현재 쉘에서 쓸 수 있는 변수, 이거를 다 보여줘요. 그게 set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시간에 이런 거 봤잖아요. 자, bash로 로그인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h라는 명령어를 때리면 쉘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서 본실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폰에 잠금을 왜 이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콘쉘이다. 그러면은 이제 KSH, 우리 구름 ID에는 이게 깔려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리눅스에는 많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도 구름 ID에 깔고 싶으면 깔면 돼요. 자, 어쨌든 콘쉘을 여기 콘쉘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KSH라고 실행을 시키면 콘쉘이 실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쉘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관계 없는 쉘들이 아니라 배시에서 본 쉘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식 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 쉘에서 콘 쉘을 또 만들었죠. 불러왔죠. 실행시켰죠. 얘도 자식 쉘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 쉘에는 쉘 변수들이 각각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환경 변수가 있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죠. 환경 변수들은 얘네들이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쉘 변수들은 이제 지역 변수처럼 동작을 해서 요 쉘에서만 동작을 하는 변수, 그거를 쉘 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set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켰더니 변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bash라는 이름에는 로그인 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알 수 있는 것들, 뭐 히스토리의 사이즈, 우리 히스토리라고 치면 뭐라고 쫙 나오잖아요. 맥시멈 사이즈 1000개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뭐 log nam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또 있는데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nv 명령을 실행시켰더니 env는 이제 요게 다예요. 일단 우리 환경에서는 요게 다거든요. 그래서 무슨 색깔, 이게 이제 색깔이 저런 거죠. 우리 LS나 LS 마이너스 뭐 대문자 F를 했다든지 A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색깔들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자꾸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 정보들을 담아 놓은 그런 변수들, 이게 이제 ls colors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 그 다음에 old pwd, 요 이전 pwd, 아마 저거겠죠. 내가 그지 cd 마이너스 해서 가는 그런 디렉토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user라는 변수에는 사용자 값이 들어있고, pwd라는 변수에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의 값이 들어있고, home이라는 변수에는 홈 디렉토리의 값이 들어있고,
메일, 우리 메일은 쓰지 않지만 메일을 만약에 활성화시키면 메일 서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구름 아이디에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일 서버를 쓰려면 365일 24시간 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름 아이디를 하나를 받아가지고 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절한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연습 같은 거 할 수는 있다. 연습하기도 위험한 게 스팸 메일이나 이런 거에 공격 타겟으로 이제 정해지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메일은 웬만하면 활성화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쉘이라는 변수 이름에는 로그인 쉘이 들어있고요. 터미널 변수에는 현재 터미널, X터미널의 이름의 타입의 터미널로 되어 있고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들 그런 것들이고요. 로그 네임 받고 path 이것도 봤죠.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에서 실행시키는 명령어들은 절대 경로를 쓰지 않고 실행시켜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언더스코어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따 보면 언더스코어가 막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실행시켰던 그 아규먼트, 실행시켰던 명령어, 맨 마지막에 내가 타입했던 거, 그거를 임시적으로 담고 있어요. 임시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하고 조금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변수, 임시 변수예요. 임시 변수. 자, 그러고 아까 쉘 환경 변수 봤었죠. 뭐 히스토리 사이즈 있었고 홈 있었고 랭도 있는데 랭은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랭은 이제 뭐 한국어를 쓸 때, 그 다음에 영어를 쓸 때,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log name, path, 경로, pwd, shell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변수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인베디드 시스템을 쓸 때도 리눅스를 쓰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변수예요. 자,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 변수 내용을 알려줘. 특수문자 $를 붙입니다. 그래서 hist size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찍어봐, 타입해봐, 에코해봐. 그러면 1000 이렇게 $, 표시를 붙이면 알려주고요. 자, 그런데 hist size가 어디 들었는지 이제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환경 변수면은 셋에 들었을 거고, 셋에는 환경 변수도 들고 그 다음에 쉘 변수도 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환경 변수에는 이제 전역 변수 env가 들어있는데, 요 히스토리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쉘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유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찾아봤더니 env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래프에서 히스트를 잡았어요. 잡으려고 했더니 env에서는 보이지 않고 셋에서는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쉘에서 쓰는 쉘 변수 안에 들어있더라. 여기 들어있죠. 히스트로 시작하는 모든 변수들을 찾아봐라, 잡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히스트 사이즈가 하나 잡힌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사용자 변수를 만드는 방법. 자, 변수 이름과 문자열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변수 이름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는 문자열, 그러니까 변수 이름의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내가 만들었으면 해제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냥 unset이에요. unset. 지정한 변수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echo하고 sum이란 변수의 내용을 출력해봐. 그랬더니 sum이란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을 안 했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 자, 그래서
지금 sum이라는 내가 변수를 만들게. 그리고 test라는 내용으로 저장을 할 거야 했어요. 그리고 sum 찍어봐. 그러면 이제 test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 말은 우리가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set하면 나올 거예요. set하면 이제 기니까 set하고 grab 하고 sum 하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를 없애고 싶을 때, 그 전체 변수 리스트에서 없애고 싶을 때 unset sum 하면 없어지는 거고요. echo sum $sum sum의 값을 찍어봐. 변수가 없어졌잖아요. 변수가 없어졌으니까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 없는 변수다 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변수로, 그러니까 쉘 변수, 내가 사용자 변수 만들었잖아요. 사용자 변수를 전역 변수화 하겠다. 그런 명령어는 export입니다. 그래서 내보내겠다. 내가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서 내가 앞으로 만드는 subshell, 앞으로 만드는 subprocess에서 다 보이게 할 거야. 그래서 사용자 쉘 변수를 정의를 하고 export를 하면 환경 변수로 이렇게 좀 격상 더 이제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로그인 쉘에 한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엑스포트를 하더라도 로그아웃 하거나 재부팅 하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 변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환경 설정 파일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환경 설정 파일들은 뭐 .bashrc, .bashprofile 이런 파일들에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 부팅할 때마다, 로그인 할 때마다 얘네들을 읽으니까 이제 그 변수들은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export 뭐 -n 하면 거꾸로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예제를 들어봅시다. 아까 sum을 지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만드는 거예요. sum에다가 test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sum을 export 했어요. 전역 변수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echo sum 하면 뭐 전역 변수를 만들든 쉘 변수를 만들든 내용은 내용이겠죠. 이 쉘에서는 보이겠지. 자, env를 했더니 이제 전역 변수를 보는 거잖아요. env는 그 환경 변수, 전역 변수 보는 거죠. 잡아봤더니 보여.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sum1 이라는 변수를 만들자마자 값을 주고 바로 엑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엑스포트를 하기를 sum1 이라는 놈을 새로 만들어서 test1 이라는 값을 주고 바로 엑스포트를 해버려. 그리고 다시 env 하고 grep sum1 잡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어서 해봅시다. 이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sum2를 만들었어요. test2 라고 하면 이건 엑스포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역 변수예요. 쉘 변수. 이 쉘에서만 쓰는 거. 자, 그래서 이 쉘에서 echo sum, sum1, sum2를 echo 해봤더니 test1, test1, test2가 나오더라. 자, 그리고 쉘을 하나 띄웠어요. 쉘을 하나 띄워서 본 쉘을 하나 띄웠어요.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떠. 왼쪽에 지금 설명이 있는 거고요. 에코에서 sum의 값, sum1의 값, sum2의 값을 찍어봐 했더니 보세요. sum의 값 찍혔고요. sum1의 값 찍혔고요. 아까 둘 다 엑스포트 했잖아요. 그죠? sum2는 엑스포트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찍혀. 자, 그런데 요 쉘이 아니라 요 본쉘, 요 서브쉘 여기 아니라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요 쉘을 나가서 아까 그 쉘로 다시 갔어. 그 다음에 에코하고 똑같이 변수 3개를 찍어봐 하면 이렇게 3개가 다시 찍히죠. 그죠? 그래서 전역
변수, 환경 변수와 쉘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해제하는지 이거를 지금 봤습니다. 환경 변수와 쉘 변수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거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환경 변수를 다시 쉘 변수로 바꾸는 거 export -n이라고 그랬죠. 자, 봅시다. env 하고 grep sum을 해보면 이제 환경 변수, 전역 변수죠. 둘 다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t을 해보면 이거는 쉘 변수죠. 지금 쉘은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던 로그인 쉘, 이 변수들을 전부 다 만들었던 그 쉘이기 때문에 그 세 개의 변수가 다 보이죠. 그 다음에 sum1을 export -n 거꾸로 했어요. 이러면은 아까 이제 환경 변수, 전역 변수를 만들었던 놈을 취소하고 그냥 이 쉘에서만 내가 볼래 라고 다시 선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env 해보면 이제 sum만 보이죠. sum만 보여. 그 다음에 이제 set에서 찾아봤더니 세 개가 다 보이죠. 이 세 개는 전부 다 이제 쉘 변수가 되는 거죠. 그지? sum만 지금 환경 변수로 남는 거고 sum1은 환경 변수에서 쉘 변수로 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onset 해서 sum을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set을 다시 해봤더니 sum이 안 보여. sum이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제 두 번 해본 사람은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요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할까봐, 이거는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언더스코어는 마지막으로 실행시켰던 요 내가 타입한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놈이 들어왔는데 다시 해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 문자라는 거죠. 임시 문자. 다시 그놈을 해보면 없어진다. 그죠? 그리고 set에서 보면 쉘 변수잖아요. 근데 아까 sum은 onset 했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다. 아예 없어졌어. 그 다음에 둘 다 onset을 해요. 그리고 set에서 찾아보면 이제 아까 실행시켰던 요 마지막 argument 요게 남아 있고요. 다시 또 해보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임시적으로 마지막으로 타이핑했던 놈을 이제 그런 단어, 그 argument를 저장하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할까봐 잠깐 넣어놨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 변수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2차신 여기까지 하고 3차신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